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4월달이 됐죠. 4월달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또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쫙 정리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다 예방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돈도 확실하게 아껴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국어 1, 2등급 받으려면 또 만점 받으려면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시중에 있는 걸 다 봐야 할까? 모든 학원을 다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걸 다 하면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해답을 말씀드리면 국어 1, 2등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기출문제. 여기에 EBS 정도. 왜냐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특 수한 정도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면 뭐 EBS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몇 개 푸는 거 정도가 사실 가장 에센셜이에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그게 정수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만 보고 점수를 등급을 뽑아내려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혹은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있게 뭔가 소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평가원 기출과 수능 문제에 대해서 질적인 공부가 확보가 되면 이것만 해도 최소 공부량으로 최대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 수강생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것도 주긴 하지만 제일 기본 베이스가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다 오르거든요. 막 7, 8등급이던 친구들이 1, 2등급으로 다 올라요. 예.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임상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7, 8등급 친구들 데리고 1, 2등급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적인 공부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양적인 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적인 공부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질적인 공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양적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 당연히 풀게 되고 사설 주간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게 됩니다. 특히 뭐 재종반이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과제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적인 공부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뭐 업계에서 욕을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약간은 조심스러워졌던 게 얼마 전에 있죠. 이근갑 선생님 소속된 인강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근갑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이제 삭제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이 그렇게 막 유명한 채널 아니고 아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그런 채널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신 걸 보고 메일을 주신 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재종반이나 뭐 특정 재종반이나 뭐 이런 특정 학원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워낙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비기출 자료는 꼭 필요할까? 비기출이라고 한다면 뭐 교육청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교육청도 비기출이에요. 왜냐면 제가 기출문제라고 부르는 건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수능 기출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기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 질적인 공부가 확보될 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를 평가원 이 소중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그냥 달달달달 풀고 그냥 단순하게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고 주입을 해요, 스스로에게. 사실 국어라는 게 처음 보는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암기를 하고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문이 외워지긴 하는데 이해는 안 되고 정답이 기억나긴 하는데 풀리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공부를 하고도 점수와 등급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양적인 공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 여러 인강 사이트를 전전하게 되는 인강 쇼핑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지갑을 탈탈 터는 그런 가슴 아픈, 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6월 평가를 뭐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대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멘탈적인 것도 제가 챙겨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하시는 고민들이 사설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어요. 사실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저희 수강생 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 점수가 뭐 6, 70점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능에서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90 몇 점 받았으니까. 그래서 딱히 연관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일적으로 사설 모의고사 점수, 저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만드는 업자입니다만, 그런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짝퉁 S급 짝퉁 업자죠, 사실. 예, 수능과 가장 유사한 그런 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수능보다 사설을 좀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 뭔가 수능 같은 경우는 막 유기적인 연결관계라던가 뭐 이해를 염두에 두고 한 달, 두 달 정도 전문 인력들이 막 교수님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유기적인 어려움, 또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작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 데다가 뭔가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 뭐냐면 좀 지엽적인 내용들 플러스 정보를 때려박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보를 때려박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많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능 공부를 평가원 기출이나 이런 걸 충분히 잘 분석을 하고 있다면, 질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사설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평, 9평 점수와 수능 점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첨언이 필요한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필요한데, 일단 6평, 9평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연관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6평, 9평 같은 경우는 수능과 동일한 출제기관에서 그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예 연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6평이랑 9평은 당해년도 수능 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평가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리 난이도 조절을 하고 신유형 같은 거, 신유형 같은 걸 미리 한번 출제해보고 애들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율을 높였다가 낮춰도 보고, 또 문학과 독서의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같은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해 당해년도의 수능의 경향성이나 이런 걸,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분석가들의 몫이고,
저희들은 6평, 9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6평, 9평이 정말 중요한데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참고 자료로, 중요 자료로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나의 약점과 공부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뭔가 확정적인 점수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도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에 있어요. 성장 과정.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6평, 9평을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 점수라는 게 이렇게 쉽게 안 올라요. 계단식으로 오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 계단식의 과정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등락폭이 끊임없이 소소하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단식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큰 폭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수능 점수가 어, 뭔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단 그래프를 언급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사실은 점수가 오르기 전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소폭 상승했다가 근데 이게 3월 모의고사일지 4월 모의고사일지 뭐 6평일지 9평일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기본기를 닦은 이후의 시점에 뭐 저희 수강생들 같으면 7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은 늦게 시작해서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폭이 늦게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워낙 좀 깊게 하기 때문에 또 분석을 질적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석을 한 다음 기본기가 갖춰진 다음엔 좀 올라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약간 방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희한하게도 오른 다음에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심하면 바닥까지 한번 찍은 다음에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수능 전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아요. 수능 전에 나타나야 돼요. 보통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점이 이게 6평이 될지 9평이 될지 어, 이런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통은 이제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9평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쳤을 때는 뭐 9평 점수를 어느 정도 뭐 확정적인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사실 9월 달에 공부를 완료하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9평 점수를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어쨌든 6평이랑 9평 가지고 특히 미대 입시나 체대 입시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계속 입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6평, 9평 성적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속단하지 마시고 본인을 좀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치열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질적인 공부를 치열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모의고사는 대체 왜 보냐? 지금 대치동 빅마우스 네가 얘기한 게 사설 모의고사 점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6평, 9평도 중요한 게 아니라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 자체는 약점을 찾고 위에서 저도 말씀드렸죠. 여기 약점을 찾고
본인의 공부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멘탈이 깨지거나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결과가 오거나 기존의 학습 방법을, 학습 전략을 완전히 갈아엎거나, 그러니까 사실 모의고사가 정확히 뭔가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부작용을 불러오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모의고사 점수가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걸로 본인 공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이전에는 어떤 유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스스로 확신이 든다면 모의고사 점수에 상관없이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참고 자료인 거죠.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셔라. 어쨌든 약점 파악과 약점 보완 확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항상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된 것들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된 점들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그럼 대체 언제 보는 게 좋냐? 일단은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보는 게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6평, 9평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6월, 9월 달에 보게 되겠지만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세요.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6월 모의고사 대비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9월 모의고사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수능만 보고 가세요. 수능만 보고 가시고 수능까지 전체 공부를 소화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6평, 9평 때는 그냥 간단하게 약점 파악하고 뭐 보완하고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6평, 9평을 뭔가 정말 수능처럼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뭐 긴장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해서 노력하는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말란 이야기죠. 네. 어쨌든 대부분의 모의고사,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원 기출을 완전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기본기가 닦여진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 제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수강생들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7월 이후부터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은 믿어주셔도 되고, 실제로 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 이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교재나 자료를 다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하고 EBS 수특 수한 그리고 EBS 모의고사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보통은 질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 양적인 걸 뒷받침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약점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재는 뭐 문학이 좋고 어떤 교재는 독서가 좋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그 문학이 잘 돼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령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교재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 그 목적성만 충족하고 약점을 보완했다고 한다면 시중 교재나 자료를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져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가겠습니다.